6월달, 7월달 되시면 더 졸리시고 더 힘드세요. 네. 자, 이제 가등기담보법 간단하게 보고 집합건물법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요. 가등기담보법 1절 적용요건 보세요. 가등기담보법은 이게 적용요건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예요. 여기가 채무자고 여기가 채권자일 때 돈을 빌리고 돈을 1억을 빌립니다. 이렇게 1억을 차용을 하고요. 1억을 차용을 하고 이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돈을 빌려 쓰면서 이 앞으로 담보로 주는 거죠. 담보로 뭐를 넘겨주는 거예요? 동산을요? 부동산을요?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데 가등기를 내주는 거죠. 그걸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가등기 담보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면 무슨 담보? 양도담보. 얘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두면? 가등기를 해주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라고 그러고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주면? 이전 등기를 해주면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양도담보. 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1억 차용한 거. 이거에 대한 담보요. 담보조로 넘겨주는 겁니다. 가등기를 해주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무슨 담보? 양도 담보. 예, 이거를 규제하는 법이 여기요.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은요. 이 집이요. 이 집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거예요? 채무자 거예요? 채무자가 이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자가 됩니다. 사용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익권자다. 얘가 사용 수익권자다. 과실도요. 과실 수취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채무자입니다. 예, 채무자.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가등기 설정한 사람 거예요. 이때 이 가담법이 쓰이려면 차용액하고 집에 뭐 하고요? 시가를 비교해야죠. 뭐 하고요? 차용액하고 집에 뭐 하고? 시가하고를 비교했을 때 뭐가 커야 돼요? 시가가 차용액보다 뭐 할 것? 커야만 되는 거죠. 차용액보다 시가가 커야죠. 그죠? 예. 그리고 집이 채권자인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적용사항 없어. 이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번에 보세요. 1번 적용요건 1번. 시가가 차용액보다 뭐 할 것? 클 것. 거기서 시가가 뭐야? 집의 시가. 집의 시가. 자,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옆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요. 선순위에 뭐가 있어요? 이 집에? 저당권 있다. 저당권이 채권액이 5천이다. 채권액이 얼마다? 5천이다. 그럼 이 5천하고 얘가 차용한 거, 채무자가 차용한 액이 얼마예요? 차용액 1억하고. 그럼 집의 시가가 얼마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이 두 개보다 집의 시가가 뭐 할 것? 이게 커야 돼, 이게.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게. 채권액 5천이고 차용액 1억이죠? 집의 시가는 그럼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1억 5천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별표. 기출문제. 2번.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발생이요. 채권 발생이 뭐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소비대차 빨간 줄이요. 소비대차. 여기요. 소비대차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 1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빨간 줄이요. 무슨 채권이요? 2번이요. 2번 판례의 1번.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일 때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매매대금 채권은 소비대차요? 아니요? 아니에요. 매매대금 채권 확보는 소비대차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공사비 채권 담보할 때 무슨 채권이요? 공사비 채권. 이거 소비대차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의 삼각형. 요 주의하세요.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해요. 동시에 담보할 목적에 밑줄 그으세요. 소비대차만 있어요? 그 외의 것도 있어? 소비대차하고 그 외의 게 짬뽕이죠? 그럼 쓰세요. 3번을 뭐라고 그래요? 짬뽕이라고 그래요. 짬뽕. 짬뽕 채권이요. 무슨 채권? 짬뽕. 소비대차하고 그 외의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는 걸 짬뽕이라고 그래요. 짬뽕. 짬뽕 채권이죠. 그러고 나서 가등기가 됐는데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에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됐어요. 그럼 가담법이 적용된대요? 안 된대요? 적용된다. 3번이 뭔 소리예요? 결론이 3번 쓰세요. 옆에다. 소비대차하고 그 외채권이요. 그 외채권이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섞였어요. 섞인 걸 뭐라고 그래요? 짬뽕 채권이에요. 짬뽕. 뭐하고 뭐가?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남아있어요. 이건 소멸했어요. 소멸됐고 뭐만 남아있어? 소비대차만 남아있다. 이게 잔존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왜? 소비대차구먼. 소비대차네 소비대차. 그럼 적용하는구먼. 너무 쉽구먼. 이렇게 해놓으니까 쉽구먼. 그죠? 무슨 채권이요? 짬뽕 채권. 참. 나 짬뽕 채권 싫으면 이거 통째로 외우면 돼. 그죠? 3번을 통째로 외우면 돼. 그죠? 3번의 핵심이 뭐라고요? 짬뽕 채권 사건이야. 짬뽕 채권 사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럼 3번 통째로 다 외우셔요. 수험생 여러분. 4번 동그라미요. 4번. 그냥 가요. 별표. 시험 잘 나와요. 4번 별표. 그 다음 큰 3번.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1. 미등기인 경우요. 별표. 1번의 별표. 채무담보를 위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이전 등기가 밑줄 그으세요.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격려되지 않았어요? 격려되지 않은 경우 본법이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돼서? 등기가 안 됐잖아요. 이게 등기가 넘어가야죠. 일로 가등기든지 이전 등기든지 넘어가야지. 근데 등기를 넘겼어 안 넘겼어? 그럼 적용이 안 된다. 기출문제 22에 그 다음 우측에 2절 가등기 담보의 효력 특수한 저당권으로 간주한다. 뭘로 간주해요? 특수한 저당권으로 간주해요. 뭐는? 가등기 담보는 특수한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랑 똑같아요. 99%. 1. 사용수익권자는 누구예요? 이 집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 설정자에게 있다. 설정자 밑줄 그으세요. (2번) 2번의 별표. 청산 절차 종료시요. 청산 절차가 뭐 했을 때? 종료시 사용권자는 누구일까요? 청산 절차가 뭐 했다? 종료시라는 말은 뭐예요? 위에다 써요. 청산 절차가 종료했다는 말은 뭐냐? 위에다 써요. 청산금이 없을 때. 청산금이 없는데 2개월이 지났을 때. 쓰세요. 뭐가 없는데? 청산금이 없는데 몇 개월? 2개월이 지났을 때. 그럼 청산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2개월이. 그러면 그 이 집 사용은 누가 합니까? 이 집 사용은 누가요? 채무자요? 채권자요? 청산 절차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면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옆에다 쓰세요.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에게 있다. 뭐가 끝나면? 청산 절차가 끝나면.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고요.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고 청산 절차가 뭐 했을 때? 끝났을 때는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있다. 오케이. 그 다음 3절 보세요. 담보권 실행 방법. 1. 귀속 청산 절차. 자 볼게요. 1항.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요. 통지하고요 동그라미요. 뭘 통지해요?
청산금 평가액을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의 별표.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거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3조. 두 번째야. 이때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없다에 밑줄 그으세요.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없다는 뜻 밑줄 그으세요.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사항.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하여 뭐 할 수 없어요? 다툴 수 없다 별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시험 문제입니다. 다 시험 문제.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판례 1번 별 3개. 멋대로 통지 위에다 쓰세요. 청산금은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도 돼요? 청산금 산정 쓰세요. 청산금 산정.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한다? 멋대로다. 멋대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다. 유효.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후순위자 경매야. 그 다음 3번이요. 3번에 별 3개. 3번 판례. 쌍괄호 3번에 별 3개. 청산금이 없을 때. 자, 채권의 변제기 위해 청산금이 있을 때는 청산금 평가액을,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금이 뭐 하다고요? 없다는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있을 때는 그 금액을요. 없을 때는 없다는 뜻을. 이때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 동그라미요. 물상보증인 동그라미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동그라미. 그럼 몇 사람한테요? 세 사람한테. 누구? 채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포함된다. 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뭐예요? 통지 상대방이에요. 무슨 상대방? 통지 상대방. 통지 상대방은 누구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그 다음 6번이요. 6번의 별표.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 무슨 청산형? 처분청산형. 자,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다 쓰세요. 귀속청산하고 그 다음 무슨 청산? 처분청산. 그럼 가담법은 무슨 청산만 돼요? 무슨 청산? 귀속청산은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허용이 되는데 뭐는 허용이 안 돼요?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담법은 무슨 청산을 해야 돼요? 귀속청산. 그 귀속청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속청산을 청산금을 통지하고, 청산금 통지하고, 그 다음 몇 개월 지나고요? 2개월 지나고, 그 다음 뭐 주고? 청산금 지불하고. 뭐 지불? 청산금 지불하고 끝내는 거죠. 끝내는 거. 그걸 무슨 청산?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처분청산은 그럼 뭐를 안 하고요? 통지하고요? 통지 안 하고? 통지 안 하고, 그 다음 뭐도 안 거치고요? 2개월 안 거치고요. 2개월도 안 거치고, 그 다음 청산금 지불 안 하고. 이걸 무슨 청산이라고 그래요? 처분청산. 이거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하면은 무슨 청산? 귀속청산. 이 세 가지를 빼먹으면은 무슨 청산? 처분청산은 돼요? 허용 안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지. 별 3개. 쌍가루 6번 별 3개. 그래 읽어볼게요.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 본등기와 뭐 하기 전에요? 뭐 주기 전에? 청산금 지급 전에. 뭐 주기 전에? 청산금 줬어요? 주기도 전에? 주기도 전에. 본등기가 뭐예요? 본등기가 집 뺏어가는 거. 뭐 주기 전에? 청산금 줬어요? 주기 전에? 뭐 뺏어가는 거? 본등기 뺏어가는 거. 돼? 안 돼? 안 되고. 또 청산기간의 밑줄이야. 몇 개월이요? 2개월. 또는 동식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무슨 청산이라고 그래? 처분청산형 담보권 실행은 허용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 말이야, 이 말. 이거를 말로 쓰니까 이렇게 어려워져. 거기까지 봐요. 그 다음 우측 보세요. 우측에 맨 위에 선의 제3자 보호 별 3개. 선의 제3자 보호. 채무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요. 뭐 받을 때까지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뭐하고? 지급하고의 동그라미야. 지급이 뭐예요? 변제하고. 채무액을 지급하고가 뭐라고요? 부채 변제하고.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등기 말소에 밑줄 그으세요. 이전 등기 말소하고요.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아니에요? 이전 등기 말소 네모. 그 다음에 채무 지급하고 네모. 그럼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아니에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가 먼저요? 채무 변제가 먼저요. 맨 위에. 단 밑에요. 11조 단서.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 누가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 별 3개.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라는 건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거 소유권이 하나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소유권이 그 건물 안에 자리 잡히고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 집합건물 밑에다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무슨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안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다고요. 여러 개 있어. 그걸 무슨 소유권? 무슨 소유권이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 구분 소유권. 여기 있는 거. 602호. 이걸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 구분 소유권. 자, 구분 건물의 요건. 1.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별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독립성과 그 다음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구분의 의.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2개를 해야 돼. 어디다 해야 돼요? 독립성하고 그 다음에 구분의 의 2개가 있어야지만 뭐가 생겨요? 구분 건물이 생겨. 구분 건물이. 질문 드려요. 그럼 이건 구분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 원장님이 여기 대표님이 건물 세워둘 땐 여기 얻을 땐 어떻게 했어요? 칸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얻어가지고 여기를 뭐 한 거예요? 여기 막았어요. 구분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구분 건물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독립성이 뭐예요? 따로 쓸 수 있나요? 여기하고 저기 따로 써 못 써? 못 써요? 칸막이 돼 있구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독립성. 오케이요? 2층 위에다가 옥탑방 달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독립성 있어 없어? 있어요. 2층하고 옥탑하고 독립성 있어. 근데 그게 독립한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옥탑방이. 독립성 있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의 무슨 행위? 구분 행위를 해야 돼요. 구분 행위. 구분 행위가 뭐예요? 그게 대장에 등록하는 거예요. 쓰세요. 뭐 하는 거예요?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하는 거. 대장에 구분 건물로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요. 등록 안 하면 구분 건물이에요? 하나요? 그냥 하나로요. 2층에 딸려 있는 거예요. 2층에 딸려 있는 방이야. 오케이요? 그럼 질문 드려요. 여기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요? 구분 건물이에요? 하나요? 하나. 이거는 구분 건물이 아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분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겨? 독립성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구분의 우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대장에 뭐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을. 요것은 무엇인 거예요? 요거는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상가를 10층짜리를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요. 혼자 거예요? 여러 사람 거야? 10층을 재건축했다니까. 여기 땅 주인들이 지주들 여기 몇 명? 20명이요. 20명이 몇 층짜리를?
10층짜리를 재건축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층별로 어떻게 해요? 소유권 다 나눠갔죠? 분양을 해서 이거 각자 나눠가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위에요. 위에 3층부터는 분양을 했고요. 1, 2층은 어떻게 했어요? 20명이 나눴어. 이때 1층을 나누는 거예요. 1층을 나눌게요. 몇 개로 나눠요? 20개로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요? 20개로 나누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1층이 평이 넓어요. 저기요. 저 아파트 마트처럼. 마트 가면 코너 돼 있죠. 코너 돼 있죠. 그럼 거기도 뭐예요? 화장품도 팔고 귀걸이도 팔고 그다음 뭐 팔아요? 네일 아트도 하고 막 하죠. 거기 뭐가 들어와 있어? 각각 매장이 쭉 들어와 있어요. 점포가 그죠? 칸막이 돼 있나요? 칸막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독립성 있나요? 없나요? 파티션이라고 하세요. 파티션 돼 있잖아요. 그죠? 독립성 있죠? 그럼 그거는 구분 소유권이어요? 아니요? 이게? 네? 구분 소유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명 앞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등기가 따로따로 20명 앞으로 나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등기 안 나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파티션으로 칸막이만 돼가지고 여기는 화장품, 여기는 핸드백, 여기는 네일 아트, 요거는 구분 소유권이 아니에요. 하나야. 그냥 하나.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요? 내가 지금 분양해서 쓰는 데가 구분 소유권이냐 아니냐는 뭐가요? 독립성만으로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오피스텔을 등기를 내야 돼. 내 앞으로 A 앞으로. 오케이요? 예,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별 3개예요. 여기 아파트예요. 아파트. 여기 뭐라고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동. 여기는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여기 몇 호? 501호. 여기는 401호. 오케이요? 예.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파트 지으려면? 대지가 있어야죠? 여기 대지요. 대지 이렇게. 대지. 대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세우는 거잖아. 이렇게요. 오케이요? 예. 이거를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요? 위에를? 구분 건물 또는 구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여기 501호, 401호 다 입주자들, 예, 분양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 301호 저 부산 아줌마, 201호 어디 아줌마, 101호 어디 아줌마. 예, 소유자 다 틀려요. 분양받은 사람이. 그러면요. 이게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면? 구분 소유권이라서 구분 건물이면, 구분 소유권이면 이 대지도 구분 소유권하고 떨어진 거예요. 일체로 해야 돼요. 이거랑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꺼번에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대지가 이 건물하고 별개로 거래되려면, 이거하고 따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 아니면 돼요? 구분 건물이 아니면 뭐만 팔아먹어도 돼? 대지만 거래할 수 있죠. 매매로. 그죠? 그럼 이게 대지만 경매로 지금 넘어갔어요. 이게 대지만 뭐 했어요? 경매로 넘어갔어요. 뭐는 내버려두고, 건물은 내버려두고 뭐만? 대지만 경매가 됐을 때 이 경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죠. 이게. 그럼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게 뭐가요? 구분 소유권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거지. 이게 구분 소유권이 생겼다면, 구분 소유권이 이미 뭐 했다면? 생겼다면 뭐만요? 대지만 경매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분당에서 여기 상가가 있고요. 상가가 있고 여기에는 뭐만? 대지만을 뭘 받았어요? 경매를 받았어요. A가 대지만 경매를 받은 거야. A가 뭐는 내버려 두고요. 건물은 두고 대지 부분만.
문제는 이 건물이 뭐예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거예요. 분양을 하고 뭐 했어요? 상가로 구분 건물로 뭐 하고? 분양을 하고 지금 뭐를 했어요? 건축은 했습니다. 근데 뭐를 아직 안 했어요? 등기를 아직 안 낸 거예요. 등기를 아직 안 냈다. 무슨 건물로? 구분 건물로. 무슨 건물로? 구분 건물로 등기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이거죠. 등기 안 했다. 그럼 이건 구분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구분 건물이요 아니요? 작년까지는 이게 아니었어. 작년까지는 뭐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건 구분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요? 뒤집은 거예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었어요. 지금 보세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분양이 이루어졌죠? 그럼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걸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로요? 여러 개로요? 여러 개로 뭐 하겠다? 구분해서 소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지는 뭐야? 이 대지는 단독 건물이에요?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예요? 구분 소유자들의 뭐가 된 거예요? 공유대지죠. 공유대지. 그죠?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입주자들이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걸 그러니까 대지에다 뭐 설정한 거예요? 여기다 대출을 받았어요. 500억을 건물 지려고. 오케이요? 어디다가? 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랬다가 대출금 상환을 못하니까 은행이 뭐예요? 이 대지를 경매했어요. 문제는 이 건물이 뭐야? 아직 구분 건물로 등기가 안 난 상황이에요. 뭐는 이루어졌고요? 분양을 하고 건축을 하고 있어도 이게 구분 건물로 등기는 안 났어. 그럼 이 대지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를 경매받은 낙찰자 A는 건물하고 따로요. 이 구분 건물하고 따로요. 이 대지만 낙찰받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뭐에 달려 있어요? 구분 건물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종전에는 이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분 건물로 뭐가? 등기가 돼야 되는데 판례가 바뀐 거야. 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로 등기를 안 해도 구분 소유권이 이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판례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네 번째 줄. 따라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그럼 구분 건물이 아파트가 다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완성되기 전에도 몇 줄이요? 아파트 그럼 완성 안 됐죠?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뭘로 하겠다?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뭐가 되면? 표시되면,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몇 줄이요? 분양을 받았다는 거는요, 저걸 분양을 여러 명이 받았다는 건 이거 무슨 건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구분의 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한동 건물 및 그 구분의 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물 대장에 등록 동그라미요, 등록이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럼 등록이나 등기가 쳐졌어요? 아직 안 쳐졌어요? 안 쳐졌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별 3개.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분 건물이 생기려면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등록이나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전원합의체. 기본 소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2번 기출 판례 1번에 별 3개, 2번에 1번 별 3개.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판단식이요. 이 아파트에 있는 여기가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이게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인지 아니면 무슨 부분인지 공용인지는 뭘로 판단해요? 언제가 기준이에요? 거기 볼게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뭐한 시점? 등록된 시점. 구분 건물로 뭐한 시점?
등록된 시점이 기준으로 판단돼야 되고 그 후 건물 개조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표. 그래, 언제가 기준이에요? 대장의 뭐한 시점? 등록된 시점. 등록된 시점의 별표. 등록을 뭘로 했냐 이거죠. 등록을. 옛날에 신라시대에는 한 번 진골이면 뭐예요? 한 번 진골이면 걔 영원히 진골이에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진골이지. 진골. 그럼 한 번 노비로 태어나면 영원히 노비예요. 그 머리 깎았다고요. 머리 깎았다고 딴 걸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후에 건물을 뭐 해도요? 개조. 그 건물을 뭐 해도 개조해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지. 안 준다. 뒤로 넘기세요. 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 자, 1번 쌍괄호 1번의 별표.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요. 뭐에 반하는 거?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공동이익이 뭐예요 여기서? 층간소음. 층간소음이요. 써보세요. 무슨 소음? 층간소음이죠.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쌈납니다. 요즘 막 뭐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는 개인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이익에 맞게 써야지. 왜 지 혼자 단독주택처럼 쓰냐고. 그거 하지 마라 이거죠. 주체,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없고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의 뭘 얻어서? 의결을 얻어서 합니다. 무슨 청구를요? 행위 금지 청구. 무슨 청구? 행위 금지 청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없어요?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누구요? 입주자. 입주자가 할 수가 없어. 왜? 입주자가 하면 칼부림 나.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모르니까 칼부림 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층에서 쿵쿵거리니까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갔겠죠?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가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위에 층 아저씨한테. 애들 좀 뛰지 않게 조용히 하. 이렇게 했는데 이쁘게 했어요? 거칠게 했어? 거칠게. 그러니까 위에 층에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법도 모르지. 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 관리인이 하게 돼 있는데 네가 뭐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예요? 관리인이 뭔 소용이야. 우리 애들이 지금 잠 못 자고 내가 잠 못 자는데 애들이 뛰어서. 그죠? 그래서 입주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쌈만 커져. 그 누가 시켜요? 누가 해야 돼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해요? 못해요? 거기다 대요. 관리인이 직권으로 못한다. 관리인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입주자가 의결해야 돼요? 입주자가 의결을 해줘야 돼요. 의결을. 따라서 이건 관리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입주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다른 입주자들이 동의를 해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요. 체납관리비 승계 범위 별 3개.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새로 입주한 승계인이 어디까지 승계하는가? 기억.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해요? 승계 안 해요? 승계 안 해요. 이 니은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하는데 연체료는 승계를 안 해요. 디귿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만 뭐예요? 승계합니다. 결국 내가 승계하는 건 뭐만 해요?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만 내는 거예요. 별표. 그래, 아파트 새로 들어갈 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중개업자한테 뭐라고요? 관리비 얼마 밀렸어? 이거 확인서 써달라고 그래야 돼. 관리비 내요 안 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낸다니까 여기. 낸다고 지금 하잖아 지금. 어느 걸 내는 거예요? 공용 부분은 다 내야 내가. 1년 치면 1년치 어떻게 해요? 다 내야 돼. 그죠? 누가 안 낸 거? 전주인이 안 내고 도망간 거 내가 내는 거예요. 왜? 법이 내라고 그랬어. 법이. 뭐는 안 내도? 전유 부분 관리비는 안 냐. 이 전유 부분은 뭐고 공용 부분은 뭐예요? 소독비요. 소독한 거 들어가죠? 소독비는 뭐예요? 전유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요? 소독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염병 방지를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그건 내야 돼요. 보험료는? 화재보험료. 공용이야. 왜? 화재 나면 공동대처하려고 한 거니까 공용이야. 이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는 거예요. 근데 항목을 뜯어보니까 항목이 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여러 개죠. 20, 30개 되죠.
그 항목을 봐야 돼. 항목 보고 하는 거야 지금. 항목을 두루뭉실하게 지금 말하는 거야. 항목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 봤더니 전 주인이 뭐를 안 냈어? 케이블 TV 안 내고 도망갔어. 케이블 TV 시청료를. 그죠? 그거는 내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왜요? 그건 전유 부분이구먼. 그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요? 전 주인이 전기요금 안 내고 떼먹고 도망갔구먼. 그거는요? 그건 무슨 부분이야? 전유 부분이지, 전유 부분이지.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그 공용이야, 내야 돼. 이거 내야 돼. 그래서 이사 새로 갈 때는 꼭 보셔야 돼. 중개업자한테 뭐라고요? 관리비 얼마 밀렸어. 이거 딱 해야 돼. 요즘 특히 미분양은 더 그래. 그죠? 미분양은 더 심해요. 왜요? 분양된 거보다 뭐가 더 많어? 그럼 내가 내야 될 액수가? 예.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폭탄이야, 폭탄. 이걸 무슨 폭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요? 관리비 폭탄이라고 그래요. 쓰세요. 무슨 폭탄? 관리비 폭탄. 뭐는 피할 수 있어도 전유 부분 관리비 폭탄은 피할 수 있어. 근데 무슨 폭탄은? 공용 부분 관리비 폭탄은 피할 수가 없고 내가 승계해야 하는 거예요. 요게 이거예요. 그 다음 4번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은 뭐예요? 입주를 해서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단께. 하자가. 그럼 따져 안 따져? 따지죠. 그게 하자담보책임이에요. 1. 하자담보책임의 추궁주체. 최초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다? 현재 구분 소유자다. 현재 구분 소유자의 별표. 그럼 맨 처음에 분양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를요. A가 분양받고 A가 살다가 B는 또 누구한테요? C에게. 그럼 맨 처음에 분양은 누가 받았어요? A가. 그 다음에 B로 넘어왔다가 현재 누구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C가 건설회사나 저 시행사한테 따지는 거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 C 별표. 그 다음 쌍괄호 2번. 쌍괄호 2번. 하자담보책임 부담자. 하자담보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분양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분양자 동그라미요.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뭐한 사람? 건축한 자. 건축한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럼 누가 져요? 분양자만 져요? 시공자도 져요? 분양자하고 시공자가 다 져요. 종전에는요. 누구만 졌어요? 분양자만 책임을 지고 시공자는 이제 종전에는 누구만 졌는데? 분양자만 졌는데 시공자도 같이 책임집니다. 언제부터? 지금 현재는 시공자도 같이 져요. 종전에는 누구만 졌는데? 분양자만. 그러니까 종전에는 누가 책임에서 쭉 빠졌어? 건설회사는 빠진 거예요. 거기다 써요. 종전에는 누가 빠졌어? 건설회사는 빠졌어. 책임에서. 그럼 이거 법을 왜 바꾼 거예요? 법을? 건설은 누가 한 거예요? 갑건설회사가 한 거고 얘는 뭐 한 거예요? 분양회사예요. 분양회사. 분양만 한 거죠. 분양만. 근데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부실 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요. 이거 작년에 바뀐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누가 책임졌어? 얘가 졌어. 얘가. 그럼 법을 왜 바꿨어요? 지금은 누가 져? 분양자만 져요? 건설회사도 져? 다 져. 다. 왜 바꾼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려. 얘가 도망가와요. 도망쳐버려. 그럼 얘가 도망가버리면 입주자들이요. 책임을 누구한테요? 물을 데가 없어요. 그죠? 지은 건 누가 졌는데? 얘가 분양했잖아. 그럼 입주자들은 계약을 누구랑 했어요? 분양계약을? 여기랑 했거든요. 여기랑 계약을 했거든. 그래 법적으로는 얘한테 묻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함이 뭐야? 결함이. 얘가 어떻게 보니까? 도망가거나 돈이 없다는 거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입어? 입주자들이. 그래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라고요? 건설사 니네도 나와. 니네도 책임져 얘네랑. 그죠? 예, 지금 세월호도 같은 케이스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럼 세월호도 저걸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해운 회사만 책임져야 돼요? 그거 선박 만든 회사도? 이렇게 가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법적으로는 저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왜요? 영국 애들이 배 만들 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요? 걔네들이 기득권이거든요. 그죠? 얘네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얘네만. 해운 회사만.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죠. 이게 다 기득권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체제 문제입니다. 그죠? 체제 문제고 시스템 문제거든요. 뭐 누구 선장 한 사람 죽여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선장 하나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걔 죽여도 되면 벌써 100번 죽이게요.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그 국민들이 왜 분노를 하겠어요? 걔 한 사람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 지금. 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게 다 걸려 있거든요. 문제는 시스템 문제거든요. 시스템 문제. 그 시스템을 지금 바꾸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구가 너무 헐거우니까 시스템이. 그 다음 우측이에요. 쌍괄호 4번에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냐 이거죠.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이 뭐예요?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언제까지. 1.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집안공사예요. 주요 구조부의 밑줄이요. 주요 구조부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이런 것들은 몇 년이요? 10년이고요. 집안공사 하자도 몇 년? 10년 동안 책임져요. 10년 동안. 그럼 10년 지나면 책임져 안 져? 거기다 써서요.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책임이 없어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밖에 하자. 예컨대 써놨어요. 예컨대. 그 조경이요. 조경이 뭐예요? 나무가 죽었어. 그거 몇 년 안에 따져야 돼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공법에서 이거 공부해요. 공법에서. 인테리어 하자는요? 건축법에 있다니까. 5년 아니에요. 왜 딴소리해. 2년, 3년, 5년 다 나눠져 있어. 어디 있어요? 건축법에 있어. 공법에. 집합건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집합건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5년의 범위 안에서 누구한테 떠넘겼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그랬어. 대통령령을 위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는 그냥 몇 년이야? 10년 아니고 5년이 아니야. 10년 아니면 5년이야. 그런데 건축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 세분화돼 있어.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걸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왜? 이거 중요하거든요. 나무 죽으면 몇 년이에요? 인테리어 하자 있어요. 몇 년이에요? 이거 다 따지는 거. 문짝 하자 있어. 다 따져. 다 틀려. 이게 다 틀려. 주차장에 하자. 다 틀려. 다 틀려. 이거 어떻게 해요? 공법에서 나오는 거야. 공법에서. 주요 구조부는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그 다음 2번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일입니다. 기산일이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전유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뭐한 날? 인도한 날부터. 인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인도한 날이 뭐예요? 입주자. 입주한 날부터 기산이에요. 입주한 날부터. 전유부분은 내가 뭐한 날부터? 입주한 날부터입니다. 입주한 날부터 기산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용부분은요.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요. 거기다 써보세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언제부터요? 내가 입주에 들어간 날부터가 아니라 뭐한 날? 사용승인 떨어진 날. 사용승인 떨어지면 엘리베이터 써 안 써?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입주한 날부터가 아니다. 입주한 거랑 틀려 그래. 입주한 거하고 사용승인 떨어진 거랑 틀린 거예요. 구별하셔야죠. 외우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 이게 타당해요. 그 다음 밑에 판례 정리 보세요.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가름한 뭐에 가름한? 하자보수에 가름한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손해배상 청구요. 이 뭔 소리예요? 여기요. 여기 1, 2, 3, 4 401호에 뭐가 있대요? 하자 생겼대. 하자 있다고요. 하자 있다고 그래요. 하자가 있다. 그럼 입주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사는 사람은? 입주자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뭐 요구해요? 하자보수 요구해요. 무슨 요구? 하자보수 해달라고 그래. 하자보수 요구.
그죠? 두 번째는요. 하자보수로 끝나요? 손해배상도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하자보수 안 해주면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거기다 쓰세요. 빗물로 쓰세요. 뭘로? 빗물로. 빗물 누수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제 집사람 아는 원장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거 들어갔는데 이분도 음악을 하시고 딸내미도 음악을 해요. 그럼 그 집에 뭐가 있을까요? 안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비싼 게요. 거기 여러 대 있었어요. 피아노가, 특히 비싼 피아노가.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거기다 딸내미는 바이올린을 해. 바이올린은 더 비싸죠. 그죠? 몇 천만 원 하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피아노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손상됐어요. 피아노 손상됐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자보수만 요구해요? 하자보수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이거 두 개 다 해야죠.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해주고? 하자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피아노 망가져가지고 손해 입은 거, 이거 변상해달라고 그래야지. 다행히, 피아노가 누수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누수가 안 됐으면 뭐 하고 끝나? 하자보수로 끝나, 그냥 하자보수로 끝나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 손상을 입었잖아.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야지. 거기다 옷 있다. 옷까지, 옷 망가졌다 이거죠. 옷이 어떻게 됐다? 곰팡이가 들었다. 옷 곰팡이 들었다 이거지. 곰팽이. 썩었다 이거죠. 옷이 부패돼가지고. 상했다. 그러면 이게 옷이 한두 벌이 아니잖아. 그죠? 명품인데, 명품 여기다가 100벌인데, 명품 100벌이면 이게 얼마예요? 하자보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손해배상 청구죠.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기산점이요? 손해배상 청구는 10년 안에 해야 돼. 10년 안에. 근데 언제부터? 입주한 날부터? 이분이 자 보세요. 입주를 언제 했느냐? 거기다 써보세요. 입주는 2000년에 했어. 2000년에. 하자로 손해를 입은 날은 언제고요? 2005년이에요. 2005년. 하자로 뭐를 입은 날? 손해를 입은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하자로 손해를 입은 날은 2005년이야. 기산점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입주한 날부터.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입주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어. 그럼 손해를, 피아노가 망가지고 옷이 망가진 건 언제야? 입주한 날이 아니라 언제요? 손해 입은 날이지. 이게 별표. 그래서 기출문제. 아파트의 각 하자 발생 시부터고 인도받아 입주 시점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입주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각 하자가 뭐야? 집집마다 틀려. 집집마다 하자가 뭐한 날? 발생한 날부터 기산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면 잘못된 거죠. 왜? 입주했을 때는 하자가 안 생겼으니까.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몇 년이에요? 2014년이죠. 2014년이에요. 그럼 이거 기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다는 거야, 이게. 이때부터면 지나서 못 청구해. 이거 청구 못 해. 이게 뭐 벌써 다르잖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몇 가구야, 이 안에? 100가구라고 해보세요. 그럼 계산이요.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100억대가 넘는 거, 이게. 100억대가 넘는 소송이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기산점이 이거냐 이거지요.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언제부터 기산하냐고. 그 선생님 위에 거랑 헷갈리는구먼요. 위에 건 뭐였어요? 위에 거는 뭐였는데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고요? 전유 부분 하자는 언제부터? 인도한 날. 전유 부분 하자는 뭐 한 날? 인도한 날. 지금 한 건 뭐예요? 하자 보수에 가름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요?
입주한 날이에요? 하자 발생한 날? 하자 발생한 날. 하자 발생한 날이 뭐야? 다른 말로 뭐야? 다른 말로 뭐야? 빗물 누수로 피아노가 손상 입은 날이죠? 폭탄 맞은 날 쓰세요. 뭐 맞은 날? 비폭탄 맞은 날. 비폭탄 맞은 날이 다른 말로 뭐야? 다른 말로? 각 하자 발생한 날. 각 하자 발생한 날이 언제요? 빗물 폭탄 맞은 날. 그 다음 밑에는요. 밑에는 아파트 전유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점. 전유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요? 최초 입주하여 뭐한 때? 인도받은 때. 아까 했잖아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입주한 날. 내가 입주한 날부터 기산점이야. 그 다음 밑에 거요.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요. 임대 후 뭐 한 거?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이건 무슨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요. 임대 아파트를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어. 그런 거 있죠? 예. 임대 아파트 살다가 일반 분양으로.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때 어떻게 한 거야, 이때? 무슨 아파트야, 이게요? 임대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 살다가 어떻게 한 거야, 살다가? 분양받았어요, 5년 뒤에, 2005년에. 그럼 2005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 분양으로 분양 전환됐어요, 분양 전환됐어. 일반 분양으로 됐어요, 일반 분양으로. 그럼 내가 입주한 건 언제부터요? 2000년. 그럼 이거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입주한 날부터예요? 분양 전환된 날부터요? 오, 예, 나와 있죠. 최초로 뭐 한 날? 인도시부터입니다. 최초 인도시.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에요. 왜요? 이 집에 언제부터 살았어, 저 사람이? 입주해서 살았죠. 그날부터죠. 입주해서 산 날부터. 그죠? 그 담보 책임의 기산점이 다 틀리는구먼. 그래, 헷갈리는구먼. 헷갈리니까 시험에 나오는구먼. 안 헷갈리는 거는요? 안 내요. 왜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내가 사는 무슨 부분?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게. 뒤는 시간 관계상 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전유 부분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전유 부분 하자담보 책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요? 인도시. 다른 말로 입주. 내가 입주해 간 날 입주일부터예요. 입주일부터. 입주해서 들어간 인도시부터 입주일부터예요. 이때부터 기산점이에요. 그 다음 또 입주일부터인 거 어느 거예요? 무슨 아파트?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도 뭐 언제부터? 입주일부터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이때부터 아니야. 내가 맨 처음에 입주한 날부터라고.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겨. 됐죠? 딱 하나 조심할 게 뭐예요? 하자 보수에 가름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일부터가 아니라 물폭탄 맞은 날. 뭐 맞은 날? 물폭탄 맞은 날부터다. 됐죠? 이래도 안 되면 틀려버리면 돼요. 틀려버리면. 이건 내 거가 아니요. 나하고 인연이 없는겨. 간단한 거지 뭐. 꼭 100점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학개론에서 97.5 맞을겨. 그럼 돼요. 뭐 꼭 이걸 힘들게 해. 놓을 때는 놔야 돼요. 왜? 그게 지혜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만 낭비거든요. 안 될 때는 놔야죠. 놓고 다른 걸 하면 돼요. 다른 거. 왜? 이거 100점 맞는 과목이 아니에요. 고시가 아니잖아. 놓을 건 놓으세요. 놓을 건 딱 놔버리고 잘 되는 데를 딱 잡으면 돼요. 학개론 간평을 하는데 죽어도 안 돼. 그럼 놓으면 되죠 뭐. 선생님은 여기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고 막 계산 문제 열심히 하는데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놓으면 돼요. 다른 데서 맞으면 되죠. 다른 데서. 그죠? 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 여기까지 해서 특별법 조문 판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여러 번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고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이걸로 해서 모두 조문 판례 계약법 민사특별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